네, 안녕하십니까. 37장 상대론 시작하겠습니다. 36장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광학까지 공부를 했죠. 간섭이나 회절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책을 보면서 여러 번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더 어려운 이제 상대론이 37장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상대론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수학을 우리가 쓰는 게 좀 너무 어렵죠. 물론 이제 간섭과 회절에서도 수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그 수학적 증명보다는 주어진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37장 상대론에서도 지나치게 수학적이고 현학적인 건 제가 제외를 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을 좀 검토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성과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은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는 건 거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다루지 않고 특수상대성 이론만 좀 다뤄보도록 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이 현상 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팽창과 그리고 길이 또는 공간의 수축, 시간은 확장되고 길이는 수축되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게 되고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동량이나 또는 에너지에 관한 관점이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고 이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에 대한 항으로 그 연관된 항으로 우리가 도플러 효과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동시성과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 정도를 좀 살펴볼 텐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가설이 두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설은 1번이 상대성 가설하고 그리고 2번이 광속 불변의 가설. 그래서 상대성 가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 5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하다. 특별히 선호할 만한 좌표계는 없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우리가 프리에서 얘기하자면 절대 좌표계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현대물리에서 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공부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그 좌표계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성 기준계는 상대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의 물리 법칙이 다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설정된 좌표계에서 다 적용이 된다면 그 좌표계들은 상대적으로 다 동일한 좌표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좌표계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성 가설이라고 하는 건 좌표계에 대한 상대성 가설을 의미하고 광속 불변의 가설 이 얘기는 빛의 속도 우리가 이제 기호 C로 표시하는데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어떤 관성 기준계에서 어떤 기준계에서 봐도 동일한 상대 속도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진공에서 광속은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 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관성 기준계라고 하면 어떤 관성 기준계든지 빛의 속도는 다 동일하게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광속 불변의 가설.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 속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빛의 속력을 얘기하게 되는데 빛의 속력은 약 3억 미터예요. 2992458 m/s인데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파워 세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값은 뭐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빛의 속도는 3억 미터 퍼 세크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이게 왜 궁극적 속력이냐?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할 이때 이런 속도를 가질 때 운동 에너지. 바로 상대성 운동 에너지면 상대적인 그런 운동 에너지는 K는 무한대가 돼요. V가 C가 될 때, V가 C로 근접해 나갈 때, 어떤 물체의 속도가 C로 근접해 갈 때 운동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대 에너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대로 속도가 증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 속력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에서 이 빛은 어떻게 이렇게 무한대의 속도가 아니라 이런 속도, 예,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은 질량이 없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질량에 관계없이 빛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에너지는 빛에서는 E는 PC라고 하는 에너지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이죠. P 곱하기 빛의 속도 C로 빛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H 람다분의 C, HF 이게 바로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